자, 이제 22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 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개를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자,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1918년까지예요. 자, 그러면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조선 총독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맞고. 그쵸? 자, 2번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네, 도지권, 소작권, 입회권 이런 건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고 자,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지주 이민 모집을 했다고 했죠. 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나온다? 대한제국에만 나온다. 자, 지계라고 하는 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근데 요거는 대한제국에서만 나온다. 정답은 4번. 자, 222번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거는 2018년 문제죠. 2018년 시험이 어려웠어. 국가직, 지방직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면 연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일단 풀어봅시다. 2018년 문제 어려웠었던 그 이후의 난이도는 조금씩 낮아져서 최근에 1, 2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요 한 1, 2년 사이에는 이제 난이도가 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8년처럼 막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데 한국사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체적으로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로 껴있어서 그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좀 깎아먹는 그런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풀면 되고 222번의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풀어는 보되 네, 뭐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법률에 근거해서 식민정책 옳지 않은 것. 자, 제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건 싹 동원한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법령이 1938년 4월 또는 여기를 5월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왜냐면 4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5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4월이라고 해도 되고 5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게 이때 만들어졌고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근거해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총 동원령이 38년 4월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요거에 의거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찾으면 돼요. 1번. 자, 물자 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했다. 물자 통제령은 1941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지원병령이 먼저고 그 다음 징병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게 실시된 게 육군특별지원병령이고 1938년 2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육군특별지원병령은 국가총동원령에 적용을 받지 않고 먼저 만들어진 법령이다 이 말이죠. 자, 3번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사물자를 공출했다. 자, 1941년에 금속류 회수령.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쇠붙이가 없으니까 쇠붙이를 걷어가는 거. 네, 그런 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농무 동원을 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국민징용령은 1939년 일본에서 그리고 1944년 조선에서 확대 적용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만 동원하다가 나중에 4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요거죠. 그래서 요 국가총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정답은 2번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국가총동원령 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38년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요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요 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직렬에 따라서 좀 어려운 한국사 시험의 직렬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이제 고르자면 계리직이 좀 어려워요. 계리직이 뭔지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계리직은 문제 과목이 조금이어서 한국사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 예전에는 시험이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매년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막 2년에 한 번 이렇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한국사 시험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고 법원직이 아직도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낯선 유형이랄까? 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직렬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어렵거나 이제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보통은 지방직, 국가직 또는 이제 이 중에서 뭐 소방직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고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23번. 자, 독립운동의 전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을 선언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금일은 오늘. 자, 오이는 이제 우리 말하자면 자, 우리들은 이 거사는 정의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치 말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 잘 아는 건데 내용을 본 적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3.1운동에서 왜 우리 공약 3장 기억나요? 그거 3.1운동의 선언문은 김이독립선언서 알죠? 그거랑 공약 3장이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로 세 가지는 공약 3장이구나. 자, 그러면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고 이때는 김이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죠. 자, 김이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 최남선. 네, 최남선. 우리가 최남선하면 친일파밖에 생각 안 나지만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요. 자, 최남선이 김이독립선언서를 써왔어. 근데 이제 그걸 돌려봤지. 독립운동가들이 봤는데 너무 어려워.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사실 김이독립선언서가 되게 말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 써야지. 그래서 새로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 쓰진 못하고 요거를 이제 덧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약 3장이고 공약 3장을 작성한 사람은 그럼 한용운. 네, 한용운 선생. 그래서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작성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3.1운동. 그래서 이 공약 3장도 한번 봐두세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선언한 민족운동은 3.1운동. 네, 3.1운동을 찾아라. 1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대한매일 신보는 언제부터 언제? 이거 아까 잠깐 나오지 않았어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그리고 이때 없어졌지. 국권 피탈된 이후에.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문들 다 1910년도에 없어졌어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뭐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거 다 그때 폐지가 된 거예요. 당연히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간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자, 신간에는 언제 있었던 단체냐면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있었어요. 1919년에 있지도 않았지. 그래서 틀렸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네,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살펴볼까요? 3.1운동의 결과 및 영향. 네, 그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결과 및 영향. 3.1운동의 결과 및 영향. 자, 첫 번째 우리 금방 제시문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자, 3.1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좀 더 독립운동을 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심점으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통치 방식이 변화하기도 하죠. 자, 통치 방식이 변화했는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화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무장투쟁 활성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비폭력이었어. 이제 좀 싸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예를 들면 이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이 이제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운동 등등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이끈 운동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써봅시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언제? 29년에 있었죠. 자,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이 연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4번 가볼까요? 밑줄친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만세운동이었다. 자, 1919년의 만세운동이었다라고 했으니까 3.1운동이죠. 자, 거기 보시면 출처에 조선사란다. 세계사 편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루에 세계사 편력이라고 되어 있죠. 왜 우리가 네루라는 사람은 간디, 네루 할 때 고 네루예요. 그 쉽게 말하면 간디처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에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잡힌 거야. 갇힌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동안의 그런 세계의 여러 역사들에 대해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세계사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세계사 편력이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한국의 3.1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도 영향을 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루라는 사람의 역사책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1번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섬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친일 지주 문제철이 이제 소작농들을 수탈을 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고 이 암태도 소작쟁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소작률을 80%에서 40%까지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소작농이에요. 지주의 땅을 빌렸어. 근데 내가 1년 농사 지은 거에서 80% 떼서 지주한테 줬단 말이죠. 엄청 많이 준 거죠. 전체에서 80%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게 암태도 소작쟁이고 이거를 약 40%까지 줄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우의 선언은
1926년 11월에 발표된 거고 이 정오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신간회 설립의 계기. 자, 그게 바로 정오회 선언. 정오회는 조선공산당 계열의 단체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고 여기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오회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 그러면 신간회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자,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조직. 자,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 결사 조직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가 2개 있었고 하나는 독립의군부, 하나는 대한광복회. 자,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든 단체고요. 이 단체는 앞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복벽주의. 그래서 복벽주의를 주장한 단체예요. 복벽주의는 복고. 그러니까 황제 국가를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다시 데려오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벽주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의병운동을 일으키려고 주도하기도 하죠. 자, 의병운동을 전국적인 의병활동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물론 실패했죠. 잘 안 됐지만 이런 단체고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1915년. 자, 대한광복회는 자, 대체적으로 누가? 박상진,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죠. 박상진, 김좌진 등이 만든 군대식 조직이고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세우면 어떤 나라 세울 거야? 공화정체. 그래서 공화정체를 추구한 단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친일 부호를 처단하거나 그리고 일본의 세금을 운반하는 차량을 습격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활동의 목표는 뭐냐면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예요. 자,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자, 그러면 우리 제시문이 뭐였어? 독립의군부? 네, 1912년에 독립의군부. 요 2개 비교하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2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겠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리고 거기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는 1922년에 그러니까 1920년대 초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을 안 만들어주니까 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는 1000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1000만원 모금운동. 이때 구호가 뭐였냐면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이게 목표 구호였어. 구호. 그러니까 1원씩 내면 1000만원이지. 그걸로 뭐 할 거야? 대학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무슨 뭐 흉년도 들고 경제도 안 좋고 막 참여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했죠. 일본이 방해도 했고 실패로 돌아간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1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독립의금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요거. 독립의금부, 대한강북회.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암태도 토작쟁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제시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연도. 일제시대는 무조건 연도를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넘겨볼까요? 자, 2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가 만들어졌다. 가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자, 탑골공원에 모였다는 건 3.1운동이겠죠. 자, 민족대표 33위는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그 다음에 학생과 시민은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3.1운동이고, 자, 3.1운동의 영향 및 결과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여러 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연해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연해주에 있는 임시정부 이름이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어요. 1919년 3월 17일에 연해주에서 가장 먼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어디? 상하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에, 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한성정부. 한성정부는 정확히 말하면 안만 나왔다고 했지. 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국내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4월 23일 정도? 네, 그 정도. 그래서 한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이거 연도 날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여러분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한성정부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통합 상하이 1919년 9월에 이렇게 통합이 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좀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요 임시정부 자,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임시정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지? 임시의정원이. 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체제를 정해야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 이 국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날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1번. 자,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자, 여러분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상하이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거고요. 대체적으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이 참여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뭐냐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혁명당이 중심이 돼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죠. 자, 그러면 대동단결선언이란 게 뭐냐면 국민주권주의죠. 왜 그거 있잖아요. 융의왕제가 뭐 삼보를 어쩌고저쩌고 뭐 국민에게 넘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권론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1917년이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19년이니까 자, 두 번째,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을 두었다. 자, 임시정부에서는 연통제, 교통국 다 있었지 뭐, 당연히. 물론 20년대 초에 다 발각되긴 하지만 다 있었다. 연통제도 있었고, 교통국도 있었고. 자, 연통제는 비밀행정조직망,
교통국은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통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자,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자, 그러면 남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단체는? 네, 그거 신민회. 신민회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민회에서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경학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자, 이 경학사는 나중에 부민단이 되고요. 한족회가 되고, 자,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개편이 돼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1919년에 생겨서, 이것도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신흥무관학교는 언제까지 있었는지 기억해요? 20년까지. 그렇죠. 만주 간도 지역에 막 독립군을 막 탄압을 할 때, 그때 이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 자, 그럼 결론은 신민회지 뭐. 자, 아니지 뭐. 당연히 아니지 뭐.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자, 조선혁명 선언은 일단 1923년 신채호.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의열단 선언.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단체는 의열단이구나. 그러면 임시정부가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인 거죠.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교통국, 연통제, 뭐 애국공채, 구미위원부 이런 것들이 다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죠.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226번 봅시다. 자,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자, 연통제라고 하는 건 비밀 행정 조직망이에요. 비밀 행정 조직망. 그러니까 국내와의 연결을 위해서 조직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1921년 정도 되면은 다 발각이 돼버려요. 왜 우리가 비밀을 한 4천만이 알고 있어? 비밀이야? 비밀이 아니잖아.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비밀 아니지 않아? 비밀이 아니지. 그래서 다 발각돼 버렸어. 이제 연통제나 교통국은 1921년에 다 발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요게 연통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자,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어디 나가려면 뭐 있어야 돼?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먹고 자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게 바로 독립공채라고도 하고 애국공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연금 이런 거를 걷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공채라는 건 채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독립공채라는 증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채를 그러니까 사는 거지.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한 10만 원짜리 사. 그럼 나는 10만 원 빌려준 거야. 나라에 빌려준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애국공채, 독립공채라고 해서 나중에 실제로 해방 이후에 이 공채 증서를 가져오면 나라에서 다 이자 쳐서 돈으로 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총독부로 끌려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은 줬으나 이 증서는 다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많이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많지 않았대요. 증서가 없어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했고, 의연금이라는 건 이제 기부금 같은 건데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런 의연금도 많이 걷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이거를 단동에 있는 교통국으로 가져가. 단동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딱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가 단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지역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국경지역에 있는 교통국 지부가 있어. 거기로 모이는 거야. 모으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3.1
하와이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동 교통국 지부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 맞는 설명, 3번 만주 지역의 무장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자, 임시정부의 만주 지역의 무장 세력도 참여했습니까? 자, 그러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직할부대라기보다는 이제 임시정부의 군대는 없는 거지 아직. 그 대신에 자, 3번에 직할부대는 있었어요. 직할부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직속 부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대는 있었다.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는 아직 없잖아요. 한국강복군인데 한국강복군은 40년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직할부대라는 게 이제 만주나 연해주, 특히 이제 만주죠. 만주 지역에 있는 부대들과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광복군 사령부, 그 다음에 육군 주만 참의부, 육군 주만 참의부. 자, 여기서 말하는 육군 주만 참의부가 참의부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그 참의부, 그게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로군정서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서로군정서는 신흥모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임시정부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육군주만 참의부,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다 임시정부와 연결돼 있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에요. 만주 지역의 무장 세력과도 연결돼 있었어? 네, 직속부대로 연결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여기 있네. 자, 보시면 임시의정원이 먼저 아시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들어지고 법령을 제정해야 정부가 수립되는 거잖아요. 임시의정원이 4월 10,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이 4월 11, 4월 11일. 그래서 요렇게 순서대로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번 제시문 다시 볼게요.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이 수립된 게 아니고 뒤바뀌었죠? 정답은 4번이죠. 자, 227번 미추진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자, 볼까요? 227번 봅시다. 자, 본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자, 요게 이제 회의긴 회의인데 대표 회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 독립운동을 나아갈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시문에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회의냐?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죠. 자, 임시정부는 1920년대로 들어와서 바로 침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필요한 뭐 자금,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 1920년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내에서도 뭐 준비론, 문화운동론, 외교론, 무장투쟁론에서 다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견 갈라졌지, 이념 대립 있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를 두고 다 모여 회의 한번 하게. 그게 국민대표회의예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자,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돼요? 시기 1923년에 있었다.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의견이 3개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창조파, 하나는 개조파, 하나는 현상유지파. 자, 요렇게 나눠지게 되죠. 창조파,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죠. 창조가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를 없애고 만들 때는 어디다가? 만주나 연해주에다가.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자들인데 신채호, 박용만 등 이런 무장투쟁론자들이 창조, 없애고 새로 만들자.
자, 그 다음에 개조파. 아니, 개편만 하자.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창호, 그 다음에 안창호하고 이동휘도 들어가는데 이동휘 하면은 여러분이 무장투쟁론자라고 해서 헷갈릴까봐 뺄게요. 네,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안창호라든가 또 누가 있었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등 생각나면 써줄게. 그 다음에 현상 유지파는 뭐 김구지? 김구, 박은식. 생각났어. 여운형. 여운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로 나눠지고, 자, 그럼 질문. 이 중에서 국민대표회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 맞아요. 무장투쟁론자들이 요거 하자라고 제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 나와 있는데, 자, 결론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결렬. 자,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이 되자 요 세력들은 임시정부를 이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끈 건 누구? 현상유지파. 김구니까 현상유지파고, 그러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승만 탄핵. 자, 이승만 대통령은 1925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럼 이승만이 쫓겨난 이유는 왜 독립청원서라고 하는 걸 발표했었죠. 물론 이거는 1919년 2월에 발표했었지만 이게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욕을 엄청 먹고 쫓겨나게 되고, 자, 이승만이 1대 대통령이 쫓겨나자 2대 대통령,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박은식이 추대가 돼요. 자, 그리고 이 박은식이 개헌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2차 개헌이에요. 자, 2차 개헌이 1925년이고, 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이승만 탄핵,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박은식, 그리고 2차 개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된 건 41년. 한참 뒤죠. 자, 이번에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 1925년이죠? 자,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조선혁명당이 참여해서 나중에 민족혁명당을 이탈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딱 애매하네. 정확하게 이제 요 지문에 해당하는 건 민족혁명당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은 신간에만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번의 이제 통합운동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민족혁명당 창당이라고 쓸게요. 요 제시문에 맞는 답을 그냥 제가 찾으면. 자, 그래서 이거는 임시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임시정부랑 다른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가 뭔데? 그게 이 중에 누군데? 창조파. 이게 창조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조파의 주장. 요거지. 그래서 이 중에서 요 국민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4번 찾으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227번 문제까지 풀었고 228번은 요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해야 돼서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요 이 책을 마무리할 건데 지금 한 몇 문제 남았어요? 한 72문제 정도 남았죠? 6시간이니까 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책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예, 종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